안녕하세요. 6주차에서는 우리 그 CSS의 속성을 이제 지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그 박스 모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그 다음에 이제 그 둥근 모서리 부분, 그다음 그림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컨텐츠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 장소를 이제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럼 다양하게 요 컨텐츠들을 이제 흘러다니게 한다든지 흐리게 한다든지 뭐 다양한 그 기능을 또 여러 개의 이제 그 컨텐츠들이 또 겹쳐 있을 때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표에 관련된 또 레이아웃 속성들을 이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주차 때 지난주에 배웠었던 그 CSS의 기본적인 사용법, 그게 이제 중요한 거를 이제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반드시 좀 다시 한번 보면서 CSS를 어떻게 정의하고 내부 스타일인 경우 또 어떻게 하고 외부 스타일인 경우 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선택자 사용법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우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 7장에서 에서는 이제 다양한 CSS 속성을 또 그 정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겠어요. 그래서 1교시 때는 이제 박스 모델, 기본적인 박스 모델을 설정하는 CSS를 이용해서 설정하는 주로 이제 내부 스타일 방법을 써서 주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7장의 내용은 이제 5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 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6주차하고 7주차 때 그 이제 하나씩 좀 이제 살펴보도록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6주차 때는 우리 그 기본적으로 그 박스와 테두리 설정하고 속성 정의하는 것까지 좀 살펴보고 7주차 때 나머지 박스 속성하는 거 나머지 부분하고 레이아웃 그 다음에 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6주차 1교시는 우리 그 박스 모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요게 이제 그 이제 요 7장의 요 2, 3, 4, 5 부분에 계속 연결이 돼서 그 이해를 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1교시 때 이제 정의됐었던 설명드린 그 내용을 좀 유념하셔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박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제 생각했듯이 이제 사각형 박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박스라고 이제 이렇게 설정된 그 박스 안에, 그러니까 박스 안에 뭐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테이블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영상을 넣을 수도 있고, 뭐 그 안에 뭐 다양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컨텐츠라고 이제 얘기하면 그 안에 이제 배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 컨텐츠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적 개념. 그쵸?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 공간을 우선은 이제 여러 개로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요 하나의 박스에 대해서 어떻게 공간적 범위를 정의할 수 있느냐.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 나아가서는 요 박스들이 여러 개 있든지, 뭐 겹쳐 있든지, 그 다음에 요 박스들이 좀 이제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시각적인 효과를 움직이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텍스트, 그렇죠? 이미지, 테이블, 영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체의 웹사이트의 안에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게 할 것이냐, 그거를 정의하는 게 이제 박스 모델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CSS를 써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그 내용들 중에 박스의 속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정의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패딩, 그 다음에 보더, 마진. 그도 위치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좀 보면 맨 위에가 탑, 오른쪽이 라이트, 그 다음에 아래가 바텀, 왼쪽이 레프트. 영어 그대로 탑,
right, bottom, left.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요 컨텐트라는 거 안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이제 컨텐츠가 들어가요. 글이면 글, 이미지면 이미지. 요 안에 이제 유튜브 영상, 여러분 제작한 영상 이런 걸 넣어서 요거와 실제 경계, 보더라고 그러죠. 보더 사이의 간격을 패딩이라고 해요. 패딩. 그죠? 패딩이란 말 뜻이 이제 그런 여백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내부의 여백. 또 외부의 여백은 또 마진으로 여기서 또 표현하기 위해서 어쨌든 패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박스의 보더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경계. 그렇죠? 그래서 경계의 박스 안에 뭐 경계의 선을 이제 진하게 해서 넣는다든지 뭐 여기다가 뭐 다양한 이미지를 또 넣을 수도 있고 어쨌든 경계를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고 경계와 컨텐츠 사이의 그 간격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패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딩.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컨텐츠 전에 또는 그 다음에 그 간격을 우리가 마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진. 그렇죠? 이제 요거 위에 다시 새로운 박스가 있을 때 그 박스와 여기 박스가 시작하는 지점 보더까지의 경계. 그걸 이제 우리가 마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진. 그렇죠? 근데 요 간격만큼 띄어서 그 다음 컨텐츠를 표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컨텐츠 사이에. 그래서 마진 띄우고 그 다음에 경계, 보더 정의하고 그 다음에 실제 들어가는 글씨 사이의 간격 패딩을 정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어떤 거는 뭐 이제 보통 픽셀 단위로 설명을 하면 뭐 어떤 거는 정의 안 하면 기본적으로 0픽셀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요 세 가지의 속성을 박스 모델의 어떤 박스 모델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적 범위의 크기 그게 이제 보통 픽셀 단위. 나중에 이제 뭐 센티미터, 미터, 인치, 뭐 그다음 퍼센트 뭐 이렇게 다양한 그 단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픽셀 단위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간격만큼 픽셀만큼 띄워서 그 컨텐츠라든지 보더, 패딩, 마진을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위치에 따라서 위에 있는 거다 탑, 오른쪽 라이트, 아래 바텀, 왼쪽 레프트. 그렇죠? 예를 들면 패딩의 라이트가 10픽셀이다. 그러면 요 글씨와 요 경계선까지의 그 간격을 10픽셀을 띄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게 뭐 박스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 또 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것들 시작하는 지점의 마진이 뭐 30픽셀이다. 그러면 그 30픽셀만큼 띄워서 오른쪽에 또 다른 박스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오른쪽이 어쨌든 마진, 보더, 패딩은 각각 마진은 이제 그 다음 영역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자기 영역은 이제 보더로 시작을 하는데 보더 두께 그 다음에 실제 표현되는 글씨라든지 텍스트 컨텐츠와의 간격 패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속성 값을 정의할 때 쓰는 그 CSS의 박스 모델의 속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언더바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거죠. 패딩 언더바 탑이 아니라 패딩 마이너스 탑 보더 마이너스 탑, 하이픈, 요걸로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또 예를 들면,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부 스타일 문서를 정의하는 방법이 이제 요 방법이죠. 지금 내부 스타일 문서를 썼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SS에서 우리 5장에서 배웠었던 내용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인라인으로 정의하는 방법. 인라인으로 정의하는 방법. 이제 그걸 이제 위에서 뭐 클래스를 불러와서 하든 아니면 뭐 아이디 방법을 쓰든 뭐 다른 조합 선택자를 해서 쓰든 뭐 이제 그거는 또 사용하는 방법 밑에서 쓰는 방법이고 어쨌든 인라인 방법이 있고 요것처럼 내부 스타일 방법이 있어요. 내부 스타일 방법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헤드 위에 그러니까 헤드 태그에 그 안에 스타일이라는 그 태그 언어를 써서 그 안에 우리가 바디 부분에 있는 사용되고 있는 태그 언어들에 대한 속성을 정의하는 방법이 이제 내부 스타일, 그러니까 내부 문서의 정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일한 박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01 언더바 박스 모델.html이라는 문서 안에 CSS를 정의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헤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요걸 불러 쓰는 방법은 밑에서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랬죠. 클래스 방법, 아이디 방법, 이제 조합해서 쓰는 방법, 그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외부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요 스타일에서 스타일까지를 지워버리고 얘를 새로운 .css 문서를 만들어서, 그죠? 바디 안에 그 헤드 안에 링크 언더바 타입 해서 그 문서를 href로 끌어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불러야 돼요. 어떤 A라는 .html 문서 안에 그 B라는 .p.css 문서를 불러오기 위해서 링크 타입, 그렇죠? 그래서 문서 이름 적고 href, 그렇죠? 그다음에 시합.css 문서를 적어서 그 끌어올 수 있게끔 그 문서랑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정의하는 방법이 뭐? 외부 스타일 정의 방법, 외부 CSS 문서 방법이다. 그래서 인라인 방법과 내부 스타일 방법과 외부 문서 방법이 있다. 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거는 여기 이제 7장에서는 보통 이제 뭐 그 내부 문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인라인과 내부와 외부 문서에 적용되는 어떤 기준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서대로 해석을 해라. 순서대로. 어떤 뭐 조건의 규정을 이제 그 외우려 하지 말고 항상 인터프리터 언어도 컴파일 언어가 우리 대표적인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 인터프리터 언어도 여전히 순서적으로 적용을 해요. 제일 마지막에 적용되는 게 최종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거기에 없는 거는 위에서 최종적으로 적용이 된 걸 찾고 그다음에 느낌표 임포턴트 하게 되면 반드시 그놈이 이제 먼저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그 5주차에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배웠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제가 그 인라인 스타일 그다음에 그 내부 문서, 외부 문서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반드시 앞부분에 가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그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럼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하시고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내부 문서가 스타일에서 스타일 얘는 내부 스타일이로구나. 그래서 CSS가 여기서 정의되어 있구나. 뭘 정의되어 있지? 이렇게 보면 div라는 태그를 어떻게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박스 모델이 들어가는 거예요. 속성의 그 키워드는 빨간색, 그 값은 파란색으로 된다 그랬죠? 세미콜론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속성에 대한 값이 끝나면 땡땡 세미콜론으로 이제 여러 개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엔터키를 쳐서 이제 여러 개를 정의할 때 이게 보기에 좋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스타일을 정의를 하는데 바디 문서 안에 있는 놈들 중에 div를 찾아라. 그래서 걔를 배경색을 옐로우색으로 해라. 그 다음에 가로 길이를 300픽셀로 박스를 만들어라. 패딩을 25픽셀로 하세요. 경계는 15픽셀이면서 진하게 솔리드 진하게 네이비 색깔로 하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진은 그 다음 영역은 25픽셀 띄우고 하세요. 위아래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박스 모델이 이제 정의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가능한 한 이제 요 순서를 지켜주는데 뭐 순서는 이제 뭐 위아래 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보더도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순서는 이제 크게 이제 뭐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요 그 빨간색이 의미하는 거 요거는 이제 그 영어 철자로 그대로 적어줘야 돼요. 요거는 스펠링이 틀리면 안 되고 마이너스인데 언더바로 쓰면 안 되고 그죠? 에러는 안 나지만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바디를 한번 볼까요? P 태그가 나왔어요. P 태그는 위에서 스타일에서 또 여전히 P로 박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P 태그에 대해서 똑같이 배경색을 어떻게 해라, 가로를 어떻게 해라, 패딩을 어떻게 해라, 뭐 보더를 어떻게 해라, 마진을 어떻게 다 정의할 수가 있는데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기본적인 그 기본값, 그렇죠? 그래서 CSS3 박스 모델은 컨텐츠, 패딩, 보더, 마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냥 출력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뭐 박스 모델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를 보면 이제 div라는 태그가 나왔죠. 요놈부터 /div까지 얘는 박스 모델을 적용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 알 수가 있죠? 그게 위에 스타일에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div를 얘가 보고
그 위에서 스타일이라는 놈이 배경색을 옐로우.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배경이 옐로우로 나왔죠. 배경 옐로우. 가로 300 픽셀 가로 방향. 이 박스가 왼쪽에서 시작되는 것부터 오른쪽까지가 이제 300 픽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패딩, 패딩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 테두리, 보더라는 것부터 볼까요? 보더라고 하는 게 15픽셀이에요. 요 두께가 픽셀 단위고, 솔리드, 진하게 돼 있죠? 네이비 색깔, 네이비 색깔로 되겠네. 이제 군에서 쓰는 이제 그 잠바 색깔, 네이비 색깔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패딩은 이제 요 박스 모델의 패딩이라는 글씨부터 그 위에 박스까지가 25픽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5픽셀. 이게 탑, 그 다음에 라이트, 바텀, 레프트가 없으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 왼쪽, 오른쪽 다 25픽셀 띄워라. 15픽셀 띄워라. 패딩 25픽셀 띄워라. 마진도 똑같이 위아래, 좌우 25픽셀 띄워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쵸? 어떤 마이너스 탑, 마이너스 라이트, 마이너스 바텀, 마이너스 레프트라는 단어가 없으면 다 그렇게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왼쪽, 아래쪽, 위쪽, 오른쪽까지 다. 그래서 마진을 보면 마진의 25픽셀이 왼쪽 요 결과에 보면 왼쪽에서 요 박스가 시작되는 점까지가 마진이에요. 그게 이제 엄밀하게는 마진 마이너스 레프트죠. 그게 25픽셀이라는 거예요. 요 간격이 패딩의 25픽셀 간격하고 똑같죠. 눈으로 보더라도. 그쵸? 그 다음에 마진의 25픽셀도 위에 P 태그가 끝나는 점에서부터 요 div 태그가 시작되는 박스가 시작되는 데까지가 25픽셀이에요. 눈으로 보더라도 이제 결과가 보더라도 25픽셀만큼 띄워져 있구나라는 걸 이제 손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박스이 끝나는 점 다시 새로운 박스를 만들려고 할 수가 있죠. div를 다시 태그로 적어서 다른 내용을 또 이제 쓴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얘가 시작되는 지점이 얘 끝나는 지점에서 25픽셀 띄우고 다시 그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진도 25픽셀 띄워놓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박스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밑에다가 바디에 이제 슬래시 바디 위에다가 다시 div라고 써서 다른 내용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다른 글씨를 넣게 되면 그 의미가 동일한 div 스타일에서 정의된 태그이기 때문에 배경색 노란색, 그죠? 가로 300, 패딩 25픽셀, 보더는 15픽셀이면서 진하게 네이비 색깔로, 마진 25픽셀. 똑같이 위에 정의된 박스 모델을 가지고 또 새로운 박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넣으려고 하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를 쓰면 돼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스팬을 써야 된다 그랬죠? 스팬? 여기다 div 태그 안에 스팬이라는 태그를 써서, 그렇죠?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스팬 태그에 대해서는 스타일 위에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스팬 태그에서 더해서 또 정의를 해서 쓸 수도 있고, 안 그러면 div 태그 안에 똑같은 모양이 또 만들어져요. 그렇죠? 또 동일한 이제 박스가 서로 다른 거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스팬에 대해서 또 이제 박스 모델을 다시 정의를 해서 이제 정의를 하시면 되고, div 태그 안에 들어간 스팬이 여러 개면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마진을 25픽셀을 띄우고 박스를 하나 다시 만들고, 스팬의 개수만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던 태그를 보면 이제 이제 행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div, 요거를 다시 열로 나누고 싶다. div 안에 스팬이라고 그랬죠. 테이블 만드는 거를 우리가 trtd 그 방법을 이제 테이블 태그 안에 쓰는 것처럼 이제 요즘은 이제 div와 스팬 태그를 써서 상당히 유연하게, 그렇죠? 요런 태그들의 속성들을 또 자바스크립트에 불러서 보다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고 이제 열심히 이제 실습까지 하면서 다양한 표현 방법들과 요 안에 있는 속성들을 정의하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다른 모양으로 좀 해볼래. 그쵸? 그래서 픽셀 값을 좀 줄여보고, 그 다음에 좀 늘려보고, 그쵸? 그래서 어떻게 이게 바뀌는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이제 행으로 5개, 열로 2개,
근데 이제 두 번째 열에 대해서는 스팬에 대해서는 또 색깔을 다르게 해. 테두리는 뭐 10픽셀로 하고 싶다. 그쵸?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까를 먼저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속성을 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어떻게 속성을 정할 건가를 또 정의를 하고 그래서 뭐 3행 3열이다 그러면 안에 있는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 있는 거는 박스가 아니라 또 원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또 모델을 또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그 박스 모델에 대한 얘기예요. 나중에 보면 이걸 이제 등분 모서리, 그 다음에 원형, 그 다음에 뭐 삼각형 모델, 뭐 다양한 모델들을 설정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박스를 나타내게 할 때 보면 이렇게 딱 그 수행하게 되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얘를 이제 오른쪽에서 정렬할 수도 있고 가운데다가 또 놓을 수도 있고 얘를 이제 천천히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배경색을 또 그 그레디언트 효과라 그래서 또 다양한 그 효과를 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그 요번 주 하고 아마 이제 7주,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은 아마 8주 때쯤에 가면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요게 이제 CSS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기법을 요 방법을 쓰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C나 자바 같은 경우 AWT 이제 그 상속을 해서 이제 클래스로 선언한 걸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 윈도우에서의 객체를 불러서 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얘는 이제 그런 말씀드렸다시피 HTML이나 CSS에서는 if문이나 for문 이런 게 이제 없어요. 오로지 요 속성 값을 지정하는 거 가지고 그 정의를 하고 조금 더 프로그래밍 기법을 쓰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경우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 기능을 쓴다든지 해서 이 안에 있는 속성을 불러서 뭐 어떠한 조건을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if문이나 반복문 같은 거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쓰고 있는 방법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이제 HTML이 정적인 거라 그러면 CSS가 어느 정도 좀 동적인 걸 속성을 지원해 주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완전히 이제 HTML하고 CSS를 이제 전방에서 후방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이 보다 더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이나믹하고 프로그래밍적 기법을 적용할 수가 있고 요즘에는 이제 그 jQuery라 그래서 라이브러리까지 다 지원해주면서 심지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해주면서 요 웹 프로그래밍은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만 잘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동적인 웹페이지, 그렇죠?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웹페이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만들 수가 있고, 보다 더 이제 그 고도 과정을 배우고 싶으면 여전히 ASP나 JSP, PHP, 뭐 이러한 웹 프로그래밍, DB 프로그래밍, 그렇죠?를 배워야지만 보다 더 그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한 그 웹페이지, 웹사이트 구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박스 모델의 개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컨텐츠의 위, 오른쪽, 아래, 왼쪽에 대한 속성을 패딩, 보더, 마진, 그쵸? 그래서 이제 뭐 가로 길이는 위드스, 세로 길이는 하이트, 뭐 이런 것도 다 지정할 수가 있고, 뭐 하이트라는 게 별도 지장 없으면 그 내용을 우리 패딩과 보더 마진의 크기를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임의로 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 하이트라는 걸 지정이 있으면 그 안에 이제 그 줄간 간격을 줄여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속성을 쓰는 방법을 또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이제 남은 시간을 좀 보시고 좀 복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